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1등급 보전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 동의로 해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결국 도의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컸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가결을 위한 정족수의 2명이 모자라 부결된 겁니다.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만큼 이번 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놓고도 벌써부터 여론이 분분한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도의원들이 표결로 내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는 무수한 논란 끝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됐는지 사건 25시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는 3.24시. 오늘은 북한을 탈출해 제주에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 이주민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발견된 1920년대 초반 제주의 모습을 담은 미국 선교사의 여행기와 사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세뮤얼 캔드릭 닷슨 목사가 1922년 3월 제주도 모슬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남긴 기록으로 당시 미국 선교 잡지에 실려있던 것을 임현철 미국 드루대 연구원이 발견했는데요. 이 문서는 닷슨 목사가 제주도로 오는 과정과 한국 첫 기독교 순자인 이기풍 목사와의 만남, 제주 사람들의 모습 등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요. 함께 실린 이 사진은 당시 모슬포 교회 신도들과 초가집 예배당 앞에 한데 모여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 2장이 있는데요. 물허벅을 쥐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 제주의 신당을 담은 모습입니다. 남겨진 기록과 사진은 1920년대 제주의 모습을 기록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2공항과 연관성을 이유로 찬반 논란이 컸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지난 5월 도의회 상임위 통과 뒤 2달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0명에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과반수 찬성에 2명이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의원수 29명으로 압도적 다수당이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홍명한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5명이 기권했습니다. 찬성 분위기가 조금 우세하다며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통과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른 분위기가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좀 종합적인 면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오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던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부결이라는 뜻밖의 결과에 준비한 폐회사를 하지 않고 이날 목놓아 통곡한다는 뜻의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시력 방송되고 사내를 섭니다. 한편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조례 개정을 지지하는 주민단체와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각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부결로 보전지역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가 도의회는 죽었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또 다른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한 소속협회의 직권 남용 등의 논란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징계를 피한 당시 협회 임원들은
복지관장에 공모하는가 하면 국가 자격증을 위조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영 기자입니다. 전 제주도 장애인 골프협회 임원의 직권남용과 보조금의 부적정한 사용에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로 덮은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 지난 3월 논란이 된 협회장과 전무이사가 사직한 뒤 2달 넘게 공석이 이어지자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달 장애인 골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협회의 모든 임원이 해임되면서 다른 단체에서의 임원 자격도 제한되는데 문제는 이미 사직 처리된 전 협회장과 전무이사는 제외됐다는 겁니다. 전 협회장은 도내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 공모에 참여했고 전 전무이사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전무이사는 자격 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의뢰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희미한 팩스본으로 제출했는데 어디에도 자격증 취득 기록이 없었다며 전 전무이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무이사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이제야 사직 처리 이후에도 징계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가 제대로 된 조처 없이 뒷짐만진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가 2공항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예정됐던 설명회 시작 전부터 2공항 반대 주민들이 가져온 현수막 등을 경찰과 자치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했고 이후에도 주민들은 강단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 관계자들이 설명회 진행을 포기하고 자리를 뜨면서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5일 고유정의 첫 공판 준비기일 1시간 전부터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생긴 이래 재판 방청권을 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서점으로 승합차가 돌진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서점 외벽 유리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 A씨가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운전자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신제주 로터리 부근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버스 정류장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 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km 이상의 장거리를 운행하면 126m당 100원씩 올라가는 구간 요금을 120원씩 받도록 20% 할증합니다. 그러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하는 심야 할증 요금제와 호출 사용료 1,0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예정됐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파행을 빚으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공항 반대 측에서는 사전 타당성 용역은 물론 이번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설명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죠. 네네. 이미 반대 측에서 설명회 원천 봉쇄를 예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었는데 설명회를 봉쇄하게 된 특별한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국토부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위 차원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나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제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도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를 강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앞서 KBS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분석해 보니 생태계와 습지 또 야생 동식물 보호 지역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22가지 항목 대부분이 부정적인데 결론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 그 평가서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 지역의 그 문헌 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십 종의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시행이 될 경우 이런 생태계 환경에 좀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굴 분포가 많은데 이런 동굴의 어떤 투수성 지질 구조가 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인데 네. 근데도 이제 평가서의 어떤 결론 부분은 이런 계획을 시행하더라도 뭐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는 식의 좀 결론을 짓고 있어서 사실상 좀 신뢰할 수 없는 평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평가서 초안에 기존 사전 타당성 용역만 인용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뭐 대안의 비교 검토는 없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계획 수립 단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떤 그 사업의 입지가 이제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획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비교 검토해가지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이제 최종의 최적 대안을 선정하라 이렇게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근데 국토부는 이제 평가서를 보면은 기존의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됐던 그 파리 그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은 전혀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장기 수요 예측들이 굉장히 좀 지금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이제 단기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는 거의 이제 현 공항을 확충하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이런 수요, 현재 장기 수요 예측이 단기 확충 방안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결과들이 이번 그 사전 환경성 검토 어떤 대안 검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누락된 채 이제 계획의 적정성들이 판단이 됐던 거는 상당한 문제가 크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의 신공항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협소한 생물조사 그 평가 범위 이것도 문제로 거론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성이 이제 입지에 대한 타당성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계획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번 평가서를 보면은 이제 동식물상 조사를 계획지구에서 이제 300m까지 이격을 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흑산공항이라든지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은 이제 계획지구로부터 2km까지 이제 영향 범위를 놓고 조사를 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조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들의 영향 범위 같은 경우 이번 평가서는 이제 1km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는 낙동강 하구까지 키로수로는 12km가 떨어진 곳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 시기나 횟수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조사가 기본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물상 조사는 한 차례, 9월 달 가을철 조사만 했고요.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결과는 거의 졸속부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보면은 문헌 조사에서 이 지역에 이제 법정 보호종인 비바리뱀 그리고 맹꽁이 출현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현지 조사에서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은 이제 비바리뱀 같은 경우에는 관찰 빈도가 이제 5월 달에서 7월 초순에 많이 보이고
또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철인 장마철에 많이 보이는데 이제 동물성 조사를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법정 보호종을 조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주 동부 지역은 또 철새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평가서에는 철새 서식 공간 확보와 또 철새 도래지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좀 평가를 했는데 평가서는 이제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은 100m 이상 날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잡고 항공기는 이제 100m 이상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인데요. 사실 이제 전문가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철새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동 고도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텃새라든지 그리고 특히 맹금류 같은 경우는 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제시하는 이런 평가는 좀 상식 밖의 어떤 해석이다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평가서에서 이제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도리 철새 도래지의 한 국한에서만 이제 영향 범위를 잡고 있는데 철새 같은 경우에는 그 도래지에서만 이제 서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공간 이동을 통해서 다른 곳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변에 있는 오조리 그 철새 도래지라든지 또 종달 해안 그리고 성산 남원 해안까지도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영향 범위 내에서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평가서였습니다. 네. 이 사전 타당성 조사 때도 이 부분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에 동굴에 대한 정밀 조사 계획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현지 그 동굴 조사의 방법을 보니까 이제 문헌 자료 그리고 주민 인터뷰 및 제보 그리고 현장 유관 조사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알려진 그러니까 확인된 동굴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이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 동굴을 이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신규 동굴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또 이 새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 조사라든지 지질 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뭐 동굴이나 투수성 조사는 미약하고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평가 대행자가 이곳에서 이제 숨골이나 이제 투뮬러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용암 동굴을 만들어내는 이런 환경 지형 지질인데 이런 곳들을 지금 109곳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의 그 수치라면은 충분히 이 지역의 기존에 확인된 동굴 외에도 신규 동굴이 확인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역시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앞서서 이제 대책위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책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절차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그 이전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제공항에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검토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저희 대책위에서는 이제 제주도민들이 이 문제, 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게 대책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도민 공론화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이 부분이 좀 문제 해결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들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론 작업들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공항의 찬반을 떠나서 이제 조례의 본질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통과돼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전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이제 관리 보전 지역 1등급을
이제 어떤 그 행위 제한 규정도 절대 보전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이런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그 반대 그리고 좀 기권한 이제 의원들의 좀 결정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6월 이 목선을 타고 700km를 항해해 강원도 삼척항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들이 있었죠. 이처럼 귀순한 탈북 입국자는 매년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제주에도 300여 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귀순했지만 탈북민들의 생활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탈북민 자매의 하루를 3.24시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When this word is spoken, comes the courage that can't be broken. Stand by me for this unification. Come on! 이렇게 우리 농촌 마을 자그마한 마을에서 약을 팔았는데요. 대체로 다 그렇게 장사 그런 방법으로 정부에서 승인은 안 하지만 아예 그걸 막지는 못해요. 어쨌든 우리 사는 생활이 너무나도 완전히 열악하다는 걸 느꼈고요. 죽어도 살아도 한 번은 움직여보자. 교양대, 단련대라는 데가 있는데 단련대라는 데 거기도 수용소나 갔죠. 거기 밥을 준다는 게 통강래, 전문 통강래 삶아서 아주 여러 시기에다가 한 시기씩 주고 추워서 다 발이 얼고 손이 얼고 귀 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압록강, 그 강을 넘으면 너무 물이 깊어서 빠져 죽을 뻔하니 거기서 열흘 동안을 그 낮가방으로 비가 오는 그 속으로다가 먹을 것도 없고. 처음 만났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눈물이 앞서서 뭐 할 말을 채 못했댔어요. 버스도 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잘 못 나가지고 이분 전장 나갔지? 2분 전. 안녕하세요. 네, 아직 버스 정류소들에 대한 그 구간 이름이 익숙되지 않아서 잘못 뜯으면 지나칠까 봐요. 안녕하세요. 여기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하실 거죠? 네. 거기 딴 데로 보내실 거잖아요. 네. 이거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탈북 세터민 같은 경우 네. 저희가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번에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신기합니다. 통장만 갖다 이어주면 돈이 훌 날아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야, 이불이 많구나, 멋있구나, 여기 이불들은. 사장님, 이불 이거 말고 여기다 조금 작은 치수가 없을까요? 어떤 걸로 가시나요? 흰색. 흰색 작은 치수. 장보는 조금 가면 깎아주세요. 네, 깎아주세요. 조금 깎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기 동물시장으로 오시면 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아니 말은 다 같은데 이 전화를 받거나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면 그 단어를 알아 못 뜯어서 좀 안타까울 때 많아요. 탈북인이라고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자신감도 떨어뜨리고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알바를 구하려고 하도 북한 사람이다 하면은 안 써. 반마디 병창이에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탈북인이라고 싫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또 약한 밤 통일되려는 날만 기다려요. 찾느냐 형제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 산소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고 여기 생활에 정착을 많이 해서 우리 자식들이랑 거기 가서 거기 사람들한테 배워주시고 여기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25시. 오늘은 장기 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을 알아볼까 합니다. 경찰의 재수사로 사건 발생 10년 만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고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9년 1월 31일 보육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고 남자친구와 다투고 택시를 부른 뒤 새벽 4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기지국 근처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수사 본부까지 설치했지만 이 피해 여성은 실종 일주일 뒤 애월읍 고내봉 주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시각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실종 당시 숨졌을 것으로 봤지만 당시 부검인은 시신 발견일에서 최대 24시간 이내 숨졌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신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시신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았고 부패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에 기소된 택시기사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었는데요. 이 부검의 의견대로라면 박 씨의 알리바이가 성립됐기 때문에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결국 수사본부도 3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그럼 재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2015년에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 제주지방경찰청도 이듬해 미제 사건 수사팀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을 특정하기 위해 유사한 환경에서 동물 사체로 실험을 벌여 사망 시각을 실종 당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또 증거물들을 재감정해서 택시기사 박 씨와 피해 여성의 옷에서 서로의 옷과 비슷한 소재의 미세 섬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해 5월 경북 지역에 은거하고 있던 박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동물 사체 실험 결과가 살해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이 미세섬유도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7달 뒤에 박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에 기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찰이 전략을 수정한 건데요. 첫 번째 구속영장 때는 사망 추정 시각에 무게를 뒀다면 두 번째 구속영장 때는 미세섬유 증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증거물들에 대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벌여서 미세섬유 증거를 추가로 발견하면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거라는 개연성을 제시한 겁니다. 네. 또 범행 동선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었던 이 CCTV들을 수십 차례 정밀 감정한 결과 박 씨의 택시 말고는 다른 택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데 실패하자 살해하고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거 재판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보면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피해 여성이나 이 박 씨의 옷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미세 섬유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박 씨의 택시가 아닌 다른 차량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박 씨의 옷에서 나온 미세 섬유와 비슷한 이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지만 이 진청색 면섬유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반드시 박 씨의 섬유라고 볼 수 없어 두 사람이 접촉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CCTV에 나온 차량이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검찰이 추정한 범행 동선도 중간에 여러 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인이 반드시 같은 경로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고 또 이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오늘 6달여 만에 석방됐는데요. 검찰은 재판부의 증명력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이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재판에서 대응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해녀들의 작업복은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해녀들의 작업 능률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반면 수명이 다한 해녀복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는 해녀복 처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낡은 해녀복의 변신, 함께 보시죠. 특별한 장비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할 때 입는 작업복인데요. 낡아서 버려지는 해녀복으로 제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보목포구. 이곳 해녀들은 요즘 소라 금체기로 잠시 물질을 쉬고 있는데요. 어촌계에서는 그동안 바닷물에 삭고 여기저기 해져 못 입게 된 해녀복을 수거해 한데 모아둡니다. 그전에는 작업이 끝나고 못 입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버렸습니다. 무명오신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했던 옛 제주 해녀들. 이제는 보온, 방수 효과가 뛰어난 고무 장수복을 입고 작업을 합니다. 해녀복은 수중 작업에 따른 노후화로 수명이 1년 남짓에 불과한데요. 제주 해녀가 모두 입는 작업복인 만큼 폐기되는 양도 상당합니다. 한꺼번에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각 이제 마을마다 하나 두 개 종량제 버리니까 뭐 소각할 때는 뭐 문제가 없겠는데 한꺼번에 소각하게 되면 그게 또 매연 같은 것도 걱정도 되긴 해요. 대장님 이거 굉장히 많이 모아두셨네요? 예, 이거 전화해갖고 몇 벌쯤 됩니까? 이거 한 45벌 이상 될 거구나. 서귀포시는 2017년부터 매년 해녀들에게 해녀복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쏟아져 나오는 폐 해녀복을 수거해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여 벌씩 헌 잠수복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합성 고무 소재다 보니까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연 분해되는데도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 해녀복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낡은 해녀복은 핸드메이드 작가의 손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소품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조랑말하고요. 고래하고 흑돼지하고 키를 꽂을 수 있는 키링
등 해가지고 한 5-6작품 만들고 있어요. 땀이랑 바닷물이랑 뭐 범벅된 거 그런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되게 지쳐 있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런 의미를 다 이 해녀복 소품이 다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귀포시가 수거한 해녀복은 한 소품업체에 제공되는데요. 이곳의 작가들이 해녀복을 활용한 핸드메이드 기념품을 기획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요즘 감성을 입힌 제주 소품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작가분들하고 제작 기획을 해서 이렇게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 본 거죠. 근데 막상 시장에 내놓고 팔아보니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녀복 소품들은 제주시의 관광기념품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시제품 제작 후 전시를 통해 반응이 좋았던 제품들을 골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해녀의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기념품이라 손님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말풍뎅이 그림 그려져 있네. 제주도 써있고 예쁘다. 아 이것도 액자 이거는 그림 그린 거야? 좀 근데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소품을 인테리어 좀 활용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집 안에 갖다 놓기. 버려지는 해녀복인데 이렇게 예쁜 소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많이 이게 좀 알려져가지고 버려지는 해녀복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해녀복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계획인데요. 기대해봐도 좋겠죠? 작가 한 20팀하고 계속 그 제작 기획을 해서 해녀복으로 소품 만드는 제작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그 업그레이드된 그 해녀복 소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치곤란했던 해녀복. 이제는 해녀의 열정과 숨길이 스며 있어 더욱 가치 있는 제품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갠 뒤 다시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 관광지에 나와 있는데요. 100여 종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연꽃들이 환하게 만개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대식물들과 동물, 그리고 더위도 있게 하는 천연 동굴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연꽃축제는 지난 5일 시작됐고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많이 속상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마냥 바다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유도 있고 또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연꽃의 향연이 펼쳐진 곳을 찾아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는데요. 해상에 별다른 특보는 없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도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더 남아있지만 이번 1심 판결을 보면 앞으로 검찰이 결정적인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판결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긴 세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여나 계속 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를 이번 사건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진범이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